교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오후 8시 30분입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한국갤럽의 주례 정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포인트 또 떨어져 가지고 60%를 기록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7%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정의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정의당 지지율이 15%,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1%가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르지 않고 정의당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의 자살에 대한 동정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1%라는 것은 이건 산술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 게,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1%입니다. 21%의 반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지 못한다 이거죠. 반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표밭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8%,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5%로 거의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 약 28%인데요. 거기서는 자유한국당 지지가 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좌파 정당 지지자인 좌파 정당인 정의당 지지율은 또 16%, 좌파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중도라는 사람 중에서도 44%나 나옵니다. 즉 이걸 통해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모셔와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여론에는 잘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수의 마음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도의 마음까지 잡으려고 했지만 중도는 어림도 없다. 왜 그럴까요? 왜 자유한국당이 보수 이념으로부터 벗어나겠다, 냉전 수구 세력과는 결별하겠다, 박근혜 세력과는 이별하겠다 해서 박근혜 출당까지 해놨는데 왜 안 오를까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게 계산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틀렸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문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문제를 잘못 다룬 그 저주를, 박근혜의 저주입니다. 이게 박근혜의 저주가 자유한국당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저주라고 하면은 비박, 친박 이렇게 또 바로 나옵니다. 비박, 친박. 한자로 쓰지 않으니까 그게 자꾸 혼란스럽습니다만은, 비박은 박근혜파가 아니다, 친박은 박근혜하고 친하다, 뭐 이런 것인데, 비박 친박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니라고 해도 박근혜를 출당시켰으면 이제는 비박 친박 그런 식으로 나누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요새 언론은 계속 비박 친박합니다. 그러면 비박 친박 사이에 이 대결 구도, 이 갈등 구조가 과연 해결될 거냐? 절대 불가능하죠.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데 아마 비박은 친박을 좌파보다 더 미워할 것이고 친박도 비박을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몰락을 가져온 데는 막 거두절미하고 2016년 4월 국회의원 공천을 잘못 못했습니다. 친박, 이항구 씨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유승민 몰아내는 그런 아주 지리한 게임을 한 달 동안 하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짜증을 내고.
그게 반발해가지고 김무성 당시 대표는 또 뭐 부산으로 이렇게 피신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질 수 없는 선거를 참패를 한 거죠. 이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친박 세력의 책임이죠. 참패를 했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친박은 반성을 하고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당권을 놓지 않고 이정현 씨를 또 당대표로 밀어가지고 가다가 결국 최순실 사건을 만나니까 앙심을 품고 있던 이 비박 세력,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비박 세력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거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 이때부터는 책임이 누가 더 크냐? 비박이 더 크죠. 탄핵파가 더 크죠. 어떻게 국정의 근본 문제도 아니고 안보 문제도 아니고 커다란 부정부패 문제도 아닌 최순실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합니까? 더구나 국민들의 51.6% 지지로 뽑힌 직선제 대통령을 임기 1년 남짓 남겨놓고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여기에 어떻게 동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부터는 책임이 비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념적 배신자가 된 것이죠. 더구나 김정은과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자유한국당이 김정은과 싸우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좌파와 손을 잡았다. 아니, 좌파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탄핵파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우리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책임은 친박이 더 크냐, 비박이 크냐 하면은 50도 100보지만 그래도 박근혜 탄핵파가 더 크죠. 박근혜 탄핵파가 더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전 좌파와 싸운, 아니, 김정은과 싸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분이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정리해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좌파 집권을 막았습니까? 막았습니까? 오히려 좌파 집권의 카페트를 깔아준 거죠. 그때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하나 있었어요. 반좌파 연합전선을 만드는 겁니다. 중도 우파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 노력 누가 한 적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각자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이 열심히 할수록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사람이 열심히 뛸수록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굳히는 그런 자해 행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실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실수입니까? 홍준표 대표가 돼가지고 박근혜 감옥에서 지금 억울하게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할 거리도 안 되지만은 출당한다고 하면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지금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몸이 아픈 전 대통령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인권 유린 사태에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 이런 도대체 자충수가 어디 있습니까? 비인간적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명분이 하나 있었겠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박근혜 문제를 넘고 가야 된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도 계산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두 번 칼질을 할 때마다
자유한국당은 몰락에 몰락을 거듭했습니다.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잘못을 다 알지만은 그래도 문재인 정권보다, 노무현 정권보다, 김대중 정권보다는 낫다. 어떤 점에서 나으냐? 대한민국을 지키는 점에서는 나았다. 이 정도의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살아있는 그 보수층이 우리나라 보수층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핵심 세력을 배신한 것, 이걸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 층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전체 유권자의 15%는 됩니다.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전 유권자 15%입니다. 15%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받고 있는 지지율 11%보다 더 많아요. 지금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20%로 줄었지만 그 중에 15%가 박근혜 지지자들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유한국당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덮고 가자고 합니다. 덮고 이제 박근혜 시대를 끝내야 된다. 보수층이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끝낸다고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박근혜 문제는 정면 승부로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난상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로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토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07과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잘못한 거 있지만은 잘한 게 더 많다. 그리고 이번 탄핵 사태 때 우리 다 잘못했다. 친박은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판은 우리가 판단 잘못했다. 큰 실수였다. 양쪽이 다 자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 적극적 변호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것은 박근혜, 이명박 시대를 변호하는 것이고 박근혜, 이명박 시대와 이어지는 그 앞에 우리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외면하면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외면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외톨이가 됩니다. 뿌리 없는 외톨이가 돼요. 지금 좌파가 이렇게 강성한 것이 김대중, 노무현 잘못한 것까지 다 끌어안고 변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인기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버렸다면 지금 좌파 집권이 가능했겠습니까? 우파도 역사적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페이지 정도로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이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를 적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게 모범답안이니까 이 이외의 이야기는 하지 마라. 언론에 대해서도 이 순간부터 비박, 친박 가리지 마라. 이렇게 함으로써 덮고 넘어가야 됩니다.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고 한국 보수 세력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바로 등소평이가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때 모택동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의 가장 큰 피해자인 등소평이 이제 모택동 노선을 바꿔서 개혁개방으로 가야 되는데 모택동 파도 있고 모택동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파가 중국 공산당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바로 그것을 정리하는 문건을 하나 만들죠.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 대한 약간의 문제, 뭐 이런 제목으로. 그 결론이 모택동이 잘한 게 7점 된다. 그러나 못하기 3이다. 그 3이 바로 문화대혁명이다. 문화대혁명은 모택동 동지가 일으킨 내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등소평이, 그 피해자인 등소평이가 나서가지고, 그러나 모택동을 폄하하면 안 된다. 모택동이가 공산 통일한 거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잘못한 것도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할 부분이 더 많다. 따라서 모택동 정신을 부정하지 않고 고칠 건 고치고 이어갈 건 이어갈 거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개선을 한다. 나도 잘못했다. 등소평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잘못했다. 내가 문화대혁명의 가장 큰 피해자이지만은 모택동 동지가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문제를 정리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의 저주가 계속되는 한 자유한국당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